안녕하세요.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에너지 시장. 이게 정말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태양광 발전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삼성 SDI가 왜 주목받는지 당신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시장 분석부터 복잡한 정책 변화, 또 특정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왜 삼성 SDI가 이 새로운 에너지 판에서 핵심 플레이어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지금 미국 에너지 시장은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힘이 부딪히면서 완전히 재편되는 모습이거든요. 첫째는 태양광 발전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고요. 둘째는 그 태양광에 약점을 메꿔줄 ESS, 이게 이제 필수가 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도 예상 못했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하나씩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태양광 붐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4년에 미국에서 태양광 설치가 기록적이었다면서요? 신규 발전 용량의 66%. 이게 거의 50기가와트? 직류. GWTC라니. 와,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바로 그게 또 문제를 만들어요.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해가 있을 때만 발전하잖아요. 이 간헐성이라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낮에는 전기가 남아도는데 저녁에 해지면 뚝 끊기는 그 유명한 덕커브 현상 때문에 벌써 전력망 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설치량이 좀 주춤했는데요. 이건 그 OBBBAA 같은 갑작스런 정책 변화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정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만으로는 이게 좀 불안정하니까 그걸 딱 받쳐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제 ESS는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이 정도가 아니고요. 태양광을 안정적으로 쓰려면, 전력망 자체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산이 된 거죠. 실제 시장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2024년에 미국 신규 전력 설비의 84%가 태양광이랑 ESS를 같이 설치한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2년치 계획된 신규 설비 용량에서도 ESS, 그러니까 배터리 저장 장치가 태양광 다음으로 2위입니다. 풍력이나 가스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와, 84%가 결합형이라니 정말 필수적이네요. 근데 아까 2025년 1분기에 태양광 설치는 좀 줄었는데도 ESS 설치는 역대 최고였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바로 ESS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태양광 발전소에 붙이는 수요 말고도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재생에너지 시설 있잖아요. 거기 안정성을 높이려고 ESS를 추가로 설치하는 수요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뜻이죠. 전력망 안정화 자체가 이제 큰 숙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하고 ESS는 이제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군요. 그런데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갑자기 왜 이게 변수가 되죠? AI 붐은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2030년이면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한 9%까지 차지할 거란 예측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 기업들이 아리백 선언 이런 것 때문에 100% 청정 에너지로 그것도 24시간 중단 없이 돌리길 원해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이 지금으로선 태양광 플러스 ESS 조합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대규모 전력망용 ESS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UPS,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 장치 수요까지 같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ESS를 그냥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미래 핵심 산업을 떠받치는 필수 인프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와, 수요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 변화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IRA부터 시작해서 OBBPA, FEOC, 좀 복잡한 이름들이 많던데 이게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보고서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정책 변화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요. 2022년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게 독립형 ESS,
그러니까 ESS만 단독으로 설치해도 투자세액공제 ITC 30%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경제성이 확 좋아진 거죠. 그런데 2025년에 통과된 OBBPA 법안은 좀 방향이 다릅니다. 태양광을 포함해서 여러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일찍 끝내는 쪽으로 갔어요.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2027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꽤 빡빡한 시한이 생겼습니다. 그럼 ESS 혜택도 같이 줄어든 건가요? 그럼 좀 이상한데요? 아니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ESS는 이 OBBBA의 시한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빠졌습니다. 즉, ESS에 대한 ITC 혜택은 2033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보다는 안정적인 청정 전력 공급원, 다시 말해 ESS를 정책적으로 더 밀어주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성이 중요해지니까 ESS 혜택을 유지하는 거군요. 그럼 FOEC는 뭔가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규제라고 하던데요. FOEC, 네, 해외 우려 기업 규제인데요. 이게 OBBBA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제공된 분석에 따르면 이 규제가 사실상 중국 같은 특정 국가 기업이나 혹은 그 기업들한테서 물질적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막는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뭐 특정 국가나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아니고요. 분석 보고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당신께 전달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 규제 때문에 기존 미국 ESS 시장에서 강자였던 중국 기업들, CATL이나 썬그로우 같은 회사들이 언급되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시장의 일종의 정책적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기존 강자는 규제 때문에 발이 못 끼고 ESS 자체에 대한 정책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왜 삼성 SDI가 유리하다고 분석하는 건가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포착됩니다. 첫째는요, 삼성 SDI가 전기차, EV 수요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ESS를 사업 방등의 핵심 동력으로 딱 정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FEOC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생산 인센티브, AMPC라고 하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걸 받으려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2026년 말까지 미국 인디애나 공장의 기존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서요. 3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속도를 내겠다는 거죠. 생산 기지를 미국 안으로 옮기는 것 말고 또 다른 강점은 없나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ESS 시장의 대세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거든요. 근데 분석에 따르면 삼성 SDI는 FEOC 규제 대상이 아니면서 각형 LFP 배터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테슬라 같은 주요 고객사 시스템이 중국 CATL의 각형 LFP 배터리에 맞춰서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삼성 SDI 제품이 호환성이 좋아서 바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이른바 드롭인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로 파우치형 LFP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미국의 주요 3대 전력회사나 테슬라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 또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하고는 약 21억 달러 규모로 언급되더라고요. AI 데이터 센터용 고출력 UPS 시장 공략도 빼놓을 수 없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ESS가 꼭 피를 줬고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붐이 수요를 막 폭발시켰는데 결정적으로 OBBBA랑 FEOC라는 정책 변화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비중국 기업, 특히 각형 LFP라는 특정 기술을 가진 삼성 SDI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큰 기회가 열린 셈이네요. 네, 제공된 분석은 정확히 그 점을 짚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단순히 반사이익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요. 미국 내 생산, 또 핵심 기술 경쟁력, 그리고 주요 고객 확보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전략으로 아예 시장 재편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경쟁 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기업들 간의 과점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걸 넘어서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하는 능력, 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배터리 산업을 넘어서요, 다른 산업의 공급망이나 혹은 국가 간의 관계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그 FEOC 규제에서 말하는 물질적 지원의 범위가 만약 핵심 광물 같은 원자재까지 확대된다면 그 파장은 또 어디까지 갈지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